예, 안녕하세요. 코스트라다무스입니다. 오늘은 BRC20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일주일간 10배 이상 폭등한 코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2배에서 5배 올라간 코인들도 꽤 많은데 이 코인들의 특징이 지금 BRC20이라는 거와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BRC20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거 관련된 알트코인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꽤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하게 BRC20 관련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BRC20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BRC20에 대한 의미를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보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기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이 전체 블록체인 시장이 지금 50%의 점유를 하고 있고요. 최초에 만들었을 때, 화폐 개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뭔가의 기능이 없고, 그냥 금과 같은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 비트코인의 그 화폐 같은 개념과 더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화폐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정한 조건을 코딩을 통해서 달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번 장에 NFT 프로젝트로 해서 아주 큰 성장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덩이로 표현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 NFT 프로젝트가 이제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이더리움 거래를 할 때는 모든 코인들이 거래가 될 때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이더리움 거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지난 NFT장 때는 뭔가 민팅, 새로운 그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선착순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더리움 관련된 수수료가 거의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솔라나라든지 아비트럼, 폴리곤 등 여러 생태계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약간 불완전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더 개선을 해서 나온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제 코인들을 우리가 레이어 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그냥 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는 원화를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나라 국가의 이제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원화를 들고 가서 미국에서 쓰려고 하면은 뭐 환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것처럼 여기도 그 각 생태계로 왔다 갔다 거릴 때에는 뭐 거래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변경하는 좀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죠. 지금 말하는 우리가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솔라나 기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폴리곤 기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본다고 쳤었을 때는 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신세계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일종의 알트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신세계 상품권을 미국 가서 쓸 수는 없죠. 그거를 쓰려고 하면은 일단은 신세계 상품권을 뭐 종로라든지 아니면 명동 가서 이거를 원화로 교환을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그거를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는 작업처럼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도 이게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국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 그 세계를 구축하는 게 레이어 1이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BRC20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C20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기사부터 볼게요. 바이낸스에서 2023년 5월 8일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죠. 이때 비트코인을 인출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트워크가 너무 많이 복잡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기저를 살펴봤더니 이게 BRC20과 관련된 코인들의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이제 멈춰져 버린 거거든요. 그럼 BRC20이 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일으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어, 시스템까지 어떻게 보면 마비시킨 걸로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랜잭션 피, 즉 그 거래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5월 8일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이 시절에는, 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BRC20과 관련된 그 토큰들이 뜨면서, 이렇게, 어, 큰 이슈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BRC20은 어떤 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이 단순히 금과 같은 상징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어떠한 한 개발자가 BRC20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약간 이더리움 비슷하게 스마트 컨트랙트, 뭔가 거래를 할 때 조건을 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그냥 단순한 금덩어리였는데 여기에 뭔가 새로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BRC20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이걸 계산기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NFT 하면은 대부분이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었었는데 어, 지금 이 비트코인에서도 NFT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이거 프로젝트가 이제 오디너스의 등장이거든요. 이거는 그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1억으로 나누면은 1억 사토시라고 부릅니다. 1억 사토시가 모이면 1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토시 안에 데이터를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음으로써 뭐 NFT와 비슷한 성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계약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이더리움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뭐 1 이더리움을 전송을 한다. 이런 조건도 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경매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2025년 1월 달에 1 이더리움을 A에서 B한테 B 지갑으로 전송을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 계약에 대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BRC20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배포하고 NFT와 비슷한 거를 생성을 하고 전송하는 이 세 개밖에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BRC20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바이낸스에서 중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점이고요. 참고로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집어넣었을 때의 그 관심도 검색량을 이제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 BRC20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바이낸스에서 중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 다시 관심이 꺼졌었지만 최근에 다시 그래프 추세가 올라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BRC20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을 보았을 때 BRC20이 중단 상태에 있었을 때 좀 이슈를 받았었고 그다음 다시 여기 좀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가장 많은 검색어를 차지하는 게 토큰 BRC20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BRC20과 관련된 토큰 코인들을 찾는 게 지금 가장 관련 검색어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BRC20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지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하는 게 확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BRC20을 만든 오디널스에 대한 그 한번 토큰 코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 관련해서는 바이낸스, OKX, 뭐 게이트, 바이비트
어떻게 보면 세계 웬만한 거래소에 다 올라가 있고 이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비중 자체도 거래소 비중 자체도 그리고 실제 지금 상장이 됐던 시점은 거의 상장 가격은 이제 뭐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2만 8천 원 정도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실제 이 오디널스 코인 자체가 처음에 이제 나왔었을 때는 상장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는 막 0.1불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지금은 이제 7만 원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이거를 이제 봤었을 때 지금 뭐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3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2월 7일 날 같은 경우 9만 원까지 찍었었죠. 그러니까 이때만 들어갔어도 거의 뭐 한 25배 정도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원 정도 돼서 전체 코인 시장에서 63위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은 100%로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급등하면서 뭔가 올라가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RC와 이제 관련돼 있는 토큰들이 여기에 그 코인마켓에서 또 별도로 또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이제 BRC 20 토큰을 이제 쫙 나열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디너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BRC 20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대로 정립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지금 뭐 시가총액이 아까 위에서는 뭐 1조 4천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1조 1천억 원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사토시라는 또 토큰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1조 6천억이에요.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코인 투자는 약간 좀 이런 토큰 투자는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BRC20에서의 근본은 오디널스인데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상승 모멘텀이 더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BRC20이 정말 최근에 큰 메타라고 이제 보는 거는 최근 7일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은 봐봐요. 여기는 200% 2배 올랐죠. 여기도 한 거의 2배 올랐고 2.5배 올랐고 4배 올랐고 2배 올랐고 10배 올랐고 음,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거 좀 재밌는 것 같은데 페페코인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밈코인. 그 여기에도 보면은 상당히 밈코인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능들이 그렇게 막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밈코인 위주로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메타는 BRC20인 게 좀 저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도 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BRC20이 묻으면은 일단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것 또한 그 구글 트렌드에서 보더라도 BRC20의 관심도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이제 그 첨부는 안 됐지만 실제로 이제 중화권에서 중국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대비 기능이 많이 모자라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배포하고 민팅하고 트랜스퍼하는 이 세 가지 단순한 기능밖에 없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큰 메타로 작용한다는 것 자체도 기능적인 어떻게 보면 뭐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란데 일단 관심은 많이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대비 모자란 점이 많다 보니까 BRC20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관련된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BRC20을 들어가면서 이런 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 외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거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또 BRC20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BRC20 관련해서도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또 강화가 될 수 있고 계약 조건,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것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많은 리스크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메타로 뜨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탕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근본이라든지
기술력이 없는 곳에서 대략적으로 뭐 브랜딩 이미지만 만들어 놓고서는 이걸 스케마 시키려고 하는 곳들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히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안과 관련해서 되게 좀 많이 보안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체인 그 네트워크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 강력한 툴을 제공해 주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다른 프로젝트와 연동이 돼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한 달이 두 달이 이렇게 계속 연동이 되다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BRC20 프로젝트를 약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들도 그 시가총액 자체가 BRC20의 메인 프로젝트들을 넘어설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어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뭐 코인마켓캡이라든지 이런 데서 BRC20과 관련해서 이제 좀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토큰들, 코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BRC20이 인제 최근에 생긴 거고 최근에 생기진 않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런칭이 돼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캠 코인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제가 찾아보면서 스 그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코인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굉장히 좀 조심히 유의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스캠 코인이라든지 토큰을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 올려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